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이동주입니다. 연휴 동안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 12만 4,500달러를 넘어서면서 14일 새벽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같은 날 발표한 미국의 7월 P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주면서 그 충격의 여파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선을 결국 내주고 말았습니다. 반면 알트코인 단에서는 상승세를 조금씩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선 어떤 흐름 이어갈지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 전략들 꼼꼼하게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했던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혼조 마감한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0.08%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29% 그리고 0.4% 빠지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의 급등에 힘입어 개장 초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악화가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히자 그 여파로 기술주가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밈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순으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지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낙폭의 절반 정도만 회복해준 모습인데요. 나타나려던 강세 흐름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지만 아직 강세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도지코인 가격의 기술적인 흐름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라는 분석 내놓아줬는데요. 주요 저항선은 0.47달러 그리고 0.74달러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강세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2.55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 나와줬습니다. 도지코인은 현물 ETF 신청도 진행 중인 만큼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까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의 경우 도지코인은 상승세의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는 반면 이 시바이누로는 다소 아쉬운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가격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건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에 힘을 잃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데드크로스뿐만 아니라 이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같이 형성되면서 여러모로는 기술적인 약세가 예상되는 시점인 건데요. 늘 시바이누의 발목을 잡았던 토큰 소각률은 오히려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네트워크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또 전해지는 시바이누의 분석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슈들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0.23% 내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11만 7,427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경우 11만 8천 달러 선에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단기 정체 보이면서 횡보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 0.69% 올라주면서 4,456달러 선 기록해주고 있고요. XRP는 소폭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9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강세장 계속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소폭 올라주면서 19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살펴볼 것은 이 A단인데요. 4.77%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상승세죠. 바로 링크인데요.
있는데요.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으면서 이 알트코인 단에서의 상승세를 엿볼 수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이 알트코인의 강세와 ETF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정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서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정보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의 심리 매매의 달인 다니엘 이사입니다. 자, 다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동안에 코인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요동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심란한 마음이겠지만 또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통해서 코인에 대한 심리 매매의 관점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또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11만 8천 달러 박스권 선에서 계속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방금 전에 시장 상황 만나보니까 이제 11만 7천 달러 선으로 하락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이 미국의 7월 P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비트코인도 그 타격을 면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또 체크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 세워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각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계속해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의 전략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품목 관세에 대한 부과까지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를 예고해주고 있는데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전쟁인데요. 미국이 지금 최소 15%의 관세를 때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 관세에 대한 관세율이 올랐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환율에 대한 전쟁,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에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이 네 가지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 심리 매매의 관점을 통해 오늘도 챕터별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겠고요. 자, 가장 먼저 미국의 전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 이 관세로 시작된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협상에서 최소한 15%의 관세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제품 사려면은 너희들 15%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이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 너네들 시장 개방해라. 그리고 미국 제품이 쉽게 너희 시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을 원한다. 자, 두 번째는요. 대미 투자죠. 미국에 투자를 해라. 공장을 짓고 자금을 투입해서 미국의 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너지 구매에 대한 압박인데요. 미국산 에너지, LNG, 이 가스 같은 미국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내 물건은 비싸지만 무조건 사주고 거기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재투자해라.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본질은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달러에 대한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관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관세가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보시면요.
자, 먼저 관세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수입되는 물건의 15에서 20%에 대한 관세, 이 수수료를 붙게 되면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바로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우리들한테 이제 전담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가장 먼저는 물가가 오르고요. 이 물가의 15%더 비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소비 시장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경제 활력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율이 18%입니다. 자, 이건요, 18%면은 1930년대 수준의 대공황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이 미국이 그냥 관세 때리는 데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응 조치를 조금 취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응을 하겠죠. 각국의 대응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요. 자, 환율 전쟁에 대해서 본격화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챕터 각국의 대응인데 예를 들어서 대만이 지금 20%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25%, 스위스는 39%, 39%나 됩니다. 자,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한테만 이렇게 유리하게 되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죠. 보복 관세를 취하느냐, 또 이제 자국 통화에 대한 약세를 좀 손꼽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보복 관세를 같이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 물건에 세금을 내니까 우리도 세금을 매길게, 맞불 작전이죠. 그리고 미국산 물건을 안 사는 이런 보복에 대한 심리가 커지면서 각국에 대한 전쟁이 좀 본격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자국 통화에 대한 약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부러 낮추면서까지 일부러 낮추면서 우리 물건을 좀 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관세를 함께 좀 풀이할 수 있는, 그렇죠?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건데요. 환율을 무기 삼아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근데 이게 자국 통화 약세를 각 국가마다 다 시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통화의 약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율 전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 전쟁이 아니라 관세에서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관세에 대한 여파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은 단순히 관세 부과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 시장 개방 그리고 미국을 향한 투자를 계속해서 요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비용 부담 결국 소비자와 각국의 기업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 결국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고 자연스럽게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평균 관세율이 무려 18%에 달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무려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경제 활력에 대한 우려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만약에 대응을 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이 환율 조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세 있는 세상에 적응하라는 이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관세 전쟁을 넘어서서 환율 전쟁까지 확산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실제로 환율 전쟁이 이렇게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런 시장 경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함께 예측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이 통화가 약세로 가게다 보니까 인도와 브라질, 아까 같은 터키 같은 고관율을 많았던 이런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국민들은 통화보다는 달러나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네.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 안에서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또 다른 또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된 기대감이 동반이 된 자금들 유입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대대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엔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이 늘어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 채권과 같은 전통시장보다는 대안자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인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크지만 이 위험자산 중에서도 성장성 있는 자산에 이제 투자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자, 결국에는 이 심리 매매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심리매매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경제 뉴스가 부정적으로 쏟아질 때마다 오히려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코인 쪽으로의 시장에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코인으로 돈이 몰린다. 자, 이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매매에 대한 사이클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회담이 결렬됐다. 네. 코인 쪽으로의 좀 흔들릴 것이다. 이제는 상승분이 다 나왔다 같은 이런 악의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공포를 극대화시키고요. 오히려 저는 코인 시장 안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사이클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전쟁은 곧 통화의 약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결국 시장의 시선은 이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로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이 아닌 이렇게 대안 자산에 눈을 돌리는 모습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하지만 그래도 성장성 있는 자산으로 코인이 계속돼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관세 그리고 환율 전쟁이 만들어낸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심리적 시그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의 심리를 역이용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심리를 품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은 혹시 어떤 흐름일까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 분석을 통해서 볼 때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0에 가까울수록 공포 구간이고요.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이 초록색에 갈수록 극단적인 이 탐욕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탐욕 구간에 올 때마다 조정이 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탐욕 구간을 찍고 내려왔어요. 자, 게이지는 지금 57에 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57이라는 것은 중립 구간에 와 있다는 네.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도 아니고 탐욕도 아닌 구간으로서 중립이니까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이상하지가 않다. 근데 심리도 하나의 추세 라인을 그려서 보시면은 자, 아직까지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찍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리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구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자리 안에서의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중립 구간에 와 있고요. 어느 구간으로 빠지든 올라가든 간에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한 달 전만 해도 탐욕 구간에 와 있던 만큼 단기적인 이 저항 구간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을 필요하다. 숨 고르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베팅보다는 현물 관리, 그렇죠? 현물 위주로의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공포 탐욕 지수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살펴보시면 공포도 아니고 탐욕도 아닌 딱 중립 상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립 상태라고 해서 단순히 별일이 없다라고는 바라볼 수 없겠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짧은 기간 내에서도 이렇게 극단에서 크게 오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대외적인 변수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망의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더 무리한 베팅보다는 현물 위주의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심리 함께 파악해봤다면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일봉 차트상에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자, 현재 일봉 차트상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 그쵸?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한 그 갭 보시잖아요. 그 갭에 대한 기간만큼 차트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있는 이런 빗각에 대한 추세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빗각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대한 갭, 기간에 대한 갭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기간에 대한 갭을 채우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무리한 매매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들이 가장 대응에 대한 전략이 맞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그쵸? 저저번 주죠.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110K에서 120K의 지지를 이 저점에 대한 구간들을 확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돌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 구간, 이 추세, 이 빗값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매물대에 대한 볼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볼린지 지표들도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 이 차트에 대해서 잘 맞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에 대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꼬리에 대한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심리 매매에 대한 지표들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을 하고 대응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운 다음에 차트를 적용해야지. 차트로 적용을 하셔야지 우리가 실제로 매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을 내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자리, 신고가에 대한 자리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강력한 음봉을 캔들을 가지고 와, 이거 몇 개를 깬 거예요? 하나, 둘, 셋, 3일치를 깨버린 거예요. 이 한 캔들을 가지고 3일치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요,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 단기 수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에 대한 저항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저항에 대한 돌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선을 봤을 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추세선 아직 안 깨졌습니다. 아직 안 깨졌고 기간에 대해서 아직 기간에 대한 조정, 쉬어가는 숨고르 구간이 있듯이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기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오더라도 115K에서 116K, 자, 제가 박스권을 설정해 놨는데요. 이 115에서 116K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받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신고가를 두드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112에서 124K를 다시 재돌파할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일봉 차트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리,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115에서 116K 선에서 확실한지 그 여부가 핵심이라고 오늘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정 구간, 숨고르기 구간이 있듯이 확실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하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입장하시면 이 정보방 안에서 계속해서 저희 정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그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